자, 오늘은 토요일 같은 월요일인데요. 어린이날 겸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월요일이지만 공휴일이고 내일도 대체 공휴일로 역시 빨간 날이라 증시는 이제 내일까지 쉬고 다음 수요일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밤에 마감한 중동 증시랑 오늘 새벽 미국 선물 지수를 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의 경우는 일, 월, 화, 수, 목 증시가 열리고 금, 토가 여기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이나 일요일에 이번처럼 이제 휴장일 때 일요일 사우디, 이스라엘 이렇게 그 중동에서도 친미 성향 내지는 친시장주의 국가들 증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만약 휴장 아니었으면 뭐 상승 출발이었겠다, 하락 출발이었겠다.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강보합, 그 다음에 뭐 쿠웨이트, 카타르, 이집트 여기까지는 다 한 0.5% 정도, 그래도 이제 일요일에 상승 마감했고, 근데 중동에서 유일하게 급락을 한 게 바로 사우디의 코스피라고 할 수 있는 타다울 지수입니다. 여기 이제 사우디 지수가 1.1% 하락 마감인데 그 이유는 바로 어제 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6월에 하루 41만 배럴 증산에 결국 합의하면서 두 달 연속 증산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당연히 중동 최대 산유국이자 오페크 의장국인 사우디 증시가 이렇게 투매를 맞아버렸고요. 이 여파로 국제 유가는 WTI 기준 60달러가 또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 지난 주말 강세 마감에 이어서 약간 되돌림성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어린이날 겸 부처님 오신 날 한국 증시가 만약에 정상 개장을 했으면 잘해야 보합권 정도. 그래서 이제 상승 출발은 조금 힘들었을 거다. 아무리 이제 중동 증시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그 관세 합의 기대감 요거를 이제 후반영한 게 크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오늘 새벽 미국 증시에서 되돌림이 나온 거에 더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섹터별로는 사우디 증시 급락한 거 반영해서 정유화학 업종은 당연히 이제 하락 출발. 대신에 미중 관세 협상 기대감을 반영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요 정도는 그래도 오늘 플러스로 이제 출발을 가능했을 걸로 보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수급이 특별히 급변할 이유는 없는 조선 방산도 역시 힘을 보탰을 것으로 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는 외국인들이 또 하방으로 눌렀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럼에도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현금 비중을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 이번 주 수요일 FOMC를 앞두고 이제 마음이 급한 트럼프가 그 미중 관세 협상을 한 절반 정도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그 관세가 현행 145%인데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를 깎아서 70% 정도만 이제 부과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치자고요. 근데 월가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그 대중국 관세 145%면 중국 GDP 2.2% 날아간다고. 근데 관세가 그 절반만 부과된다고 해도 중국 GDP는 2%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145%나 절반이나 중국 GDP에서 뭐 영향은 크게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뭐 이렇게 선심 써서 절반 깎아준다고 한들 그걸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 거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미중 관세 절반 감축으로 합의 뭐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면은 바로 이제 미국 증시든 우리든 그동안 하방 포지션에 쌓여왔던 것 중에 나머지가 이제 싹 다 정리되면서 급등의 반응이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게 또 하루살이격의 상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때는 이제 올라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털고 빠져 나왔어야 될 그런 찬스죠. 고라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첫 개장을 하는데 여기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바로 이제 우리 연휴 기간 내내 미국 증시가 상승하다가 하필 우리 개장하는 수요일 그날 새벽에 미국 증시가 뭐 차익 실현이든 아니면 뭐 급락이든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한테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휴장하는 동안 미국 증시 올라간 거는 전혀 반영을 못하고 그 대신에 그거 이제 차익 실현하는 하락세에 우리가 이제 또 초장부터 걸려들 수가 있다는 거죠, 수요일에. 거기다 이제 오늘 제목처럼 이번 주는 우리가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연휴로다가 이제 거래일이 그 수목금 이제 3일밖에 안 되지만 그 3일 동안 미중 관세 협상, 연준 FOMC 또 연휴 동안 달라진 그 우리 대한민국 대선의 풍향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짧은 기간 동안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간 부산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중에서 이제 이번 5월 FOMC의 경우는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날 개막을 해서 목요일 새벽에 그 결과랑 성명서 그리고 제롬 파월 연휴로 인한 기자회견까지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월가보다 워싱턴이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연준이 만약에 지금 트럼프와 유태인과 월가가 동시에 바라는 대로 6월에 금리 인하를 해주려면 반드시 그 직전 FOMC인 이번 5월 FOMC에서 힌트를 줘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연준은요, 그 서브프라임 사태 혹은 코로나 팬데믹처럼 진짜로 막 이멀전시,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면 항상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하여간 통화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바로 직전 FOMC에서
미리 시그널을 제공을 하는 게 관례였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뭐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선관 의무에다가 약간 뭐 매너,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연준의 경우는 금리 인하든 인상이든 한 번 그 0.25% 포인트를 금리를 옮길 때마다 시중의 유동성이 총 7,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뭐 레버리지까지 얹으면 최소 10배, 그러니까 뭐 1조 넘는 자금이 이제 금리 인상의 경우는 연준이 싹 걷어가는 거고, 반대로 금리 인하 때는 연준이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거고, 이런 효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 말씀드린 레버리지 포함해서 여기 얽히고 설킨 여러 포지션들이 미리 준비를 할 힌트가 이제 필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금리는 심지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일지라도 만약에 바로 직전 FOMC에서 힌트도 없이 그 다음 FOMC에서 갑자기 발표를 해버린다. 그럼 오히려 월가에서 야, 이거 연준이 미리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이머전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무리 금리 인하를 뭐 빅스텝으로 심지어 0.5%씩 내려줘도 이걸 악재로 취급했던 경우가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얘기가 어려워진다고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는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막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제 설명을 쉽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3단 논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려면 연준이 이번에 분명히 어떤 시그널, 언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힌트가 없었다면 다음 6월에 깜짝 금리 인하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걸 월가에서는 결코 남는 장사는 아니라고 뭐 판단하고, 오죽하면 저러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힌트가 바로 뭐에 달렸냐? 그렇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입에 달렸다. 자, 근데 그 기한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까지다. 바로 요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3단 논법이 아니라 4단으로 이제 늘어졌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트럼프의 입에 달렸다는 건 또 뭔 소리냐 도대체. 바로 트럼프가 이번 5월 FOMC가 개막하는 수요일까지는 그놈의 관세 갑질알에 대해서 어떤 반성과 참회의 뜻을 밝혀야 된다. 그럼 이제 연준도 아량을 베푸는 차원에서 그 트럼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이 우려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우리도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 아니면 그 연준이 잘 쓰는 표현이죠. 금리 인하 카드도 테이블 위에 현재 올라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왜? 일단 유태인들이 움직이는 연준의 경우는 현재 앞에 말씀드린 그 국제 유가도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로 지금 떨어졌겠다. 사실 이번에 트럼프만 잘 길들여서 그 길을 꺾어놓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놓으면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될 거거든요. 아무리 관세가 올라서 그게 미국 소비자 물가의 전가가 되더라도 미국의 경우는 그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58달러인데 그럼 주유소마다 붙어있는 그 갤런당 가솔린 가격, 이게 저공행진을 이어가면은 소비자 물가도 절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대신에 이제 트럼프가 당장 지난주 월가의 그 호재로 활약을 했던 미중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이번 수요일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트럼프도 전혀 그 관세 갑질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연준이 이를 악물고 금리 인하의 기역자도 안 꺼내면서 계속 불확실성 어쩌고 이제 뭐 충분한 시간이 검토하기에 필요하네 뭐네. 그럼 이제 우리는 고용하고 물가 두 가지만 보는데 또 그놈의 이제 답정너 같은 소리를 하겠죠. 그 중에서 지금 미국 고용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지금은 아껴둘 타이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유태인들을 대신해서 트럼프를 참교육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지난주에 그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만으로 그렇게 올려놓은 거는 도로 다 이제 토해내야죠. 거기 이제 월가는 지금 인질로 잡혀버린 거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도 아마 본인이 이번 주에 처신을 어떻게 해야 이 그 계단식 하락 중인 자기 지지율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그 관세 정책의 출구 전략이 그야말로 스무스하게 연 이륙을 하려면 결국 연준이 활주로에다가 이제 돈으로 기름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거기다 지금 백악관을 사실상 접수해버린 그 유태인 장학생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옆에서 지금 거의 빨간펜 선생님으로다가 1대1 지도 학습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은 유태인 종이장사들의 어떤 도매상 역할을 하는 골드만삭스, 여기 출신인 베스 해맥, 현재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인데, 바로 이제 지난주에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제적 금리 인하는 반대한다. 그 대신 다음번 FOMC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연준내 장학생을 또 동원해서 운을 띄워줬잖아요. 이 말은 뭐 6월 FOMC가 이제 6월 18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40일 넘게 남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또 무슨 코로나급의 무슨 일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대신 6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거는 전혀 선제적 금리 인하로 부를 수는 없는 그건 거다. 그래서 그때는 금리 인하가 나와도 괜찮다. 이런 뜻이고. 그럼 이제 이번 5월 FOMC는 일단 QT. 이게 이제 어감하고는 다르게 전혀 큐티하지 않은, 귀엽지 않은 양적 긴축인데 일단 요거부터 종료를 하면서 연준이 지금 이제 후진 기어에서 1단 기어로 이제 넘어가려면 그 중간에 그러니까 중립을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단계를 마련하려고 미리 이제 힌트를 준 거죠. 고라니.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취임 전에 원래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은 작년 12월 다음에 올해 1월은 건너뛰고 그다음에 이제 3월 금리 인하 일정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바로 맥해준 관세 때리고 그다음에 그 3월 FOMC 하기도 전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를 이제 때려버리니까 연준이 원래 하려던 그 3월 금리 인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그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부메랑으로 미국 그 수입 물품에 붙어 들어오면은 그게 바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준이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삐딱선 타면서 이제 뭉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4월 초에 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을 잘라버리겠다고 그래서 원래 임기가 아마 내년 2026년 5월인가 6월까지인가 그런데 올가을에 바로 면접 일정 잡겠다고 백악관에서 이제 찌라시를 대방출했죠. 근데 이제 웬일인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 알바노 이러고 개무시하면서 의회든 외부 강연이든 그렇게 뭐 활발하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다녔죠. 근데 바로 지난주 트럼프가 나는 연준 의장을 사퇴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꼬리를 내리면서 이것도 역시 저는 유태인들의 어떤 교통정리가 들어간 게 아닌가. 제가 내일 뉴스에서 분석해드린 그대로입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겸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이제 대개 어린이 계신 분들은 참 이 저출산 시대에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써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불자님들 계시면 진심으로 부처님 오신 날 이제 감축드립니다. 참 이 한반도에서 불교의 역사는 우리 그 한반도의 아픔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선시대에 사실 숭유 억불 정책에 당하면서도 그 임진왜란이든 무슨 사변이든 하여간 나라에 큰일 터지면 바로 그 호국 스님들께서 의승군을 조직해서 직접 전투에 이제 참전도 막 하고 진짜 목숨 걸고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근데 요즘은 사실 그 스님들도 약간 직업화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그럼에도 무소유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외제차 아무리 비싼 거 타셔도 전부 이제 리스로다가 그래서 리스 무소유 맞잖아. 등록증 보세요. 절대 그 스님 소유로 안 돼 있단 말이야.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이런 드립을 치고 있을 때가 아닌 게 벌써 연속으로 7번째 제가 해외만 나가면 우리 한국 증시가 폭락을 하든가 심지어 작년에는 제가 오키나와를 출국하고 다음날 계엄까지 터져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는 해외 갈 때는 무조건 우리 구독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봤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제 여권 뺏어서 불살라야 된다, 출국금지 때려라 막 이런 험한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동해 묵호항 근처 어달리라는 아주 조용한 어촌 마을에 제가 와 있는데 여기 또 온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가치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은퇴 선언을 했다고 이제 댓글에 보니까 이것까지 저보고 또 책임지라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지금 내 한 몸도 건사하기 벅차가지고 요새 위고비 맞고 있는데 그 전 세계 최고 주식 부자인 워런 버핏 형님을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도 같은 남자끼리. 하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월가도 지금 상당히 이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럼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에서부터 이제 워런 버핏이 은퇴를 발표했지만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자리를 지켰다가 2025년 마지막 날 퇴임한다는 걸 미리 지금 알린 거라서 그럼 그 전에 워런 버핏도 집에 가기 전에 도대체 뭘 더 사고 뭘 정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가의 관심이 당연히 집중되는데 그야말로 인생의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할까요? 윈도우 드레싱 뭐냐고요? 이게 보통 이제 월말, 분기말, 그 연말 이럴 때 주식 운용하는 그 매니저들이 수익률을 최대한 이제 돋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보너스 더 타려고 그야말로 이제 윈도우에다 드레싱을 하는 그래서
현재 포트 보유 종목 가운데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비중을 더 늘리고 반대로 수익률이 낮은 혹은 마이너스 종목들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예수금에다 그걸 이제 갖다 박아버리는, 녹여버리는 이걸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워런 버핏이 본인의 은퇴를 앞두고 이제 막 퇴진하는, 이제 바로 그날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워런 버핏이 이끄는 동안 이제 최종 수익률이 몇 %냐, 그 중에서 무슨 종목은 얼마 올랐고 무슨 종목은 이제 얼마 빠졌고 이게 다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워런 버핏이 윈도우 드레싱을 하려고, 인생의 윈도우 드레싱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률 높은 종목은 더 사고 수익 안 나는 애들은 과감하게 털어버리면서 이걸 현금으로 이제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지금 이제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워런 버핏의 은퇴에 대해서 뭐 외신 내신 할 것 없이 워런 버핏의 투자 인생 뭐 교훈 어쩌고 막 좀 떠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38선 이남에서 그 어떤 사람들도 지적하지 않는 그 워런 버핏의 투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워런 버핏은 1965년 $100의 돈으로, 우리 돈 14만 원으로 투자 시작해서 현재 220조 원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본인의 종목을 뭐 남들한테 추천하거나 뭘 사라고 남한테 이렇게 알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매번 그렇게 공개가 되는 거냐? 이게 바로 그 폼 13F라고 하는, 그 운용자산 1억 달러 이상의 미국 투자자들은, 이거 뭐 기관이든 뭐 헤지펀드든 사모펀드든 뭐 하여튼 뭐 개인이든 무조건 그 분기마다 SEC,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그 분기 동안의 모든 주식 매매 내역, 상세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 그리고 현금 보유 금액까지 전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의 보유 종목하고 포트폴리오상 뭘 사고 뭘 팔았는지 이게 타의로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무리 공개를 안 하려고 해도 불가항력으로 그 SEC 그 폼 13F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거고요. 그나마도 그 13F가 분기 종료 후에 4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워런 버핏이 사고 판 종목의 경우는 최대 135일 이후에, 그럼 이제 4월 중순에는 이제 그때까지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의 보유 종목하고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매우 후행적으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된다. 근데 그 워런 버핏의 경우는 매수 매도를 막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145일 최대 분기가 다 끝나고 45일 있다가 공개가 돼도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제 사람들이 늦게라도 이제 여기 추종 매수, 추종 매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은 그 대한민국 마바라들처럼 심지어 선행 매매로 지가 먼저 싸게 산 다음에 회원들, 뭐 유튜브 구독자들, 그리고 하여간 뭐 메신저, 텔레그램 하여튼 그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그 종목을 추천해서 주가를 이제 띄운 다음에 정작 그때 지는 팔고 빠져나가 버린 그딴 양아치 짓거리를 하지 않고도 워런 버핏은 그렇게 $100로 세계 7위의 주식 부자가 지금 탄생을 한 거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역시 국내 마바라들, 주식 장사치들, 또 먼 선생, 먼 소장, 이런 인간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건데, 워런 버핏은 지금까지 그 70년의 투자 그 생활 중에 단 한 번도, 단 한 권도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시중에 워런 버핏 관련 서적들은 그야말로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다가 그 워런 버핏이 평소에 하는 말들, 그리고 앞에 말한 그 13F 그거 보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얼마 냈고 이런 걸 그냥 정리를 해놓은 책이지, 절대 그 워런 버핏이 내가 말이지 나 때는 말이지 이러면서 주식 투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주식 관련 책을 단 한 번도 본인은 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히는 게, 그놈의 마바라들은 지들이 도대체 뭘 한다고, 무슨 주식 투자 기법, 포트폴리오 관리, 가치 투자, 또 뭐 공시 보는 법, 거기다가 부동산의 2차 전지, 하여간 표지만 다르지 결국 얼마 못 가서 전부 냄비 받침으로, 라면 받침으로 쓰일 책들을 아주 그냥 개나 소나 그냥 남발을 하죠. 진짜 서점의 그 재테크 코너에 가보면요, 별 좆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면 여기저기서 그냥 짜깁기한 그 걸레 같은 책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문제는 그런 걸 또 사서 보고 또 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출판사에서 그런 인간들도 다 책을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 이제 유튜브에서 뭐 댓글 보면 참 수준 미만의 그 처참한 댓글들 보면 좀 짜증이 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마바라드는 또 마인드가 다르죠. 그렇게 이제 선동에 취약하고 약간 판단력이 흐리면서 지적 능력이 좀 모자란, 한글조차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마바라들한테는 최대 고객이고, 한마디로 이제 열린 지갑을 들고 다니는 그런 이제 호구들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막 소중하고 막 고맙게 그렇게 느껴지겠냐고. 고라니. 그 다음 이제 워런 버핏의 투자 인생에서 남들은 모르는 교훈 3번째는 뭐냐?
이런 워런 버핏도 마치 이제 저처럼 너무 오버센스를 발휘했다가 주변에서 욕을 먹은 적이 많았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오버센스는요, 이제 촉이 너무 빨라서 남들이 너무 짐작조차 못할 때 일찍 행동에 나섰다가 오히려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이제 그런 케이스죠. 사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아무리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기업이 가진 특허부터 기술력 그리고 거기 심지어 임원들 뭐 전공부터 발사이즈까지 다 안다고 해봤자 그거랑 수익 내는 거랑은 또 별개예요. 제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면 그 회사 주가는 절대 못 올라가요. 반대로 아무리 빈껍데기 같은 그런 종목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바보들이 단체로 달려들면 주가는 또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하여간 그래서 워런 버핏도 항상 이제 좋은 기업을 저가에 잘 매수하는 이제 그거에는 원래 동물적인 촉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서 그러니까 너무 빨랐다가 이제 여기 사람들이 도저히 못 쫓아가서 수익을 날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네일뉴스에서 한 번씩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뇌피셜 아니냐 망상 아니냐 이렇게 하여튼 개 욕을 먹다가 결국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현실에서 진짜 증명이 되는 이런 일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뭐 워런 버핏하고 뭐 동급으로 맞먹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하여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약간 시차가 있을 뿐이지 현실로 맞아떨어진 게 대부분이고 어떤 거는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뭐 네일뉴스에서 말한 게 직접 이제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이제 시간에 좀 시차를 두고 드러난 것도 이제 많았다. 근데 그 이제 시차 동안에 욕을 먹는 게 이제 또 문제인데 약간 이제 그럼에도 워런 버핏의 촉을 알 수 있는 그 사례가 뭔지 이게 너무 빨라서 결국은 이제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던 케이스는 뭔지 이걸 말씀드리면 그 워런 버핏이 글로벌 광물 전쟁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 그 발발과 동시에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본의 5대 상사 그 종합 상사주들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거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 표현이 저는 절대 뭐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 종합 상사들이 뭐 예전에 1차 세계 대전 때부터 그 당시부터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원 확보하고 이제 이런 걸 했던 애들이니까 뭐 그런 역사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그 5대 상사 중에 미쓰이 물산의 경우는 니켈, 철광석 이런 전 세계 광물 광산을 아예 그냥 아도를 치는 수준으로 벌써 100년 전부터 공급망을 확실하게 잡고 있고 그다음에 뭐 스미토모 상사의 경우는 히토류, 코발트, 천연가스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가치가 급등한 그런 자원들을 또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처음에 이 일본 종합 상사주들 매입 시작한 2020년 당시에는 아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잃어버린 그 몇십 년에서 아직은 벗어나지도 못한 그런 나라의 종합 상사주를 왜 사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워런 버핏이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종합 상사주들이 주가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튀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오바라고 아무리 워런 버핏이 가치 투자의 달인이지만 이거는 가치가 없는 투자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말렸었죠. 자, 이거는 이제 워런 버핏이 제대로 촉을 발휘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치 이제 저처럼 오버센스 했던 흑역사는 뭐냐? 물론 이제 워런 버핏도 뭐 가치 투자의 달인이라고는 하지만 그 13F에 보면은 한 몇 달 만에 치고 빠진 종목도 물론 있고요. 또 이제 장기로 물려있는 뭐 옥시덴탈 같은 종목들도 있고 약간 가치 투자는 수익이 날 때 그게 가치 투자가 되는 거지 아무리 워런 버핏도 모멘텀이 상실돼서 계속 마이너스에다가 가망이 없는 그런 종목은 또 바로 손절도 잘해요 또 이 사람이. 이것도 역시 이제 뭐 그 3년 묻어놓으면 3배, 10배 오른다. 뭐 2023년 당시에 이게 2026년에는 주가가 얼마 간다. 시총 몇 배가 된다. 이런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마바라들하고는 또 대조적이죠. 아니 전 세계에서 경제와 숫자를 제일 잘하는 그 달인들로 구성된 연준도 당장 몇 달 앞을 몰라서 1년에 8번 FMC를 열고 여기서 진짜 머리 싸매고 그 경제 석학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들을 하는데 그 마바라들 거기다 전공도 뭐 배터리, 화학, 바이오, 유리기판 이런 것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평생 그 근처에도 안 가보고 입만 터는 그런 인간들이 뭘 한다고 미래를 예측하는 소리를 해대는지. 하여간 이제는 이런 것도 한 번 당하면 실수, 2번 당하면 병신, 그 다음에 3번 속으면 그거는 공범, 그 다음 4번 속으면 바로 정신병원에 이건 입원시켜야 돼. 가족들이 정말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가 표현이 좀 과격했다면 죄송한데요. 이제 이번 5월이 마침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제 내일 모레 어버이날 맞춰서 부모님 찾아뵈면은요. 당장 핸드폰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만약에 텔레그램이 깔려 있든가 아니면 뭐 무슨 경제연구소에서 온 문자나 유료 결제 내역 이런 거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을 그런 악의 무리로부터 보호해드리고 차단시키는 거. 이거 뭐 다른 뭐 안마 의자나 용돈 드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마바라 놈들은 전부 지들 딴에는 뭔 소장님, 선생님, 대표님,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뭔 작가님 이런 타이틀을 전부 포장해가지고 막 잘난 척을 하고 다니는데, 정작 워런 버핏은 그 시총 1,500조짜리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인데 현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이름 워런 버핏 이 넉자만 항상 쓰고 다니고, 본인 스스로 뭔 허접한 경기연구소 만들어서 소장님이네, 아니면 뭐 주식을 가르쳐 준다고 선생이네, 뭐 그런 이제 닉네임을 본인이 스스로 쓴 적이 없어요. 오마하의 현인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거야.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에 혹시라도 이제 외식을 하시든가 아니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실 일이 있으면 꼭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기본 원칙은요, 총 자산 중에 100에서 나이를 뺀 비중만큼의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라. 그럼 이제 우리 엄마가 46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79인데 100에서 79을 빼면 21이죠. 그럼 21%만 전체 자산에서 이제 투자에 할당하고 나머지 79%는 저축을 비롯해서 하여튼 원금 보장성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있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믿을만 할 거다라는 이런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상식은 적어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라. 즉, 나이 먹고도 주식 장사치로 계속 종목 추천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소위 전문가들은 무조건 그 사람의 지난 인생이 볼 것도 없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나이 먹고도 그렇게 약 팔고 다니면서 수수료라도 챙기려고 그러는 거다. 특히 60 넘은 마바라 그 주식 장사치는 무조건 걸러라. 이거를 꼭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바라들이 배터리 종목을 추천하면 당신 전공이 뭡니까? 화공과 나왔습니까? 또는 바이오를 추천하는 경제연구소가 있다면 그럼 당신의 연구소에 약대 의대 나온 연구 인력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이제 분석을 하고 종목을 추천하는 겁니까? 이 정도는 따져 물을 수가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진짜 그 마바라들이 또 종목 잘못 추천했다가 물리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고 그러다 몇 년 뒤에 깨어나면 반드시 부자가 돼 있을 거다. 아니 이거 우리 그 6.25도 아니고 1.4후퇴 때 그때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한 소리인데 지금 100년 지나서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걸 또 써먹는다고? 거기다 뉴욕 증시에서는 뭐 그게 통할지 몰라도 여기는 한국 증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면제 먹고 자다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호주머니 다 털리고 장기마저 털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기 인도 여행 가가지고 긴 머리 여자 가발 쓰고 공원 벤치에 엎드려가지고 바지 팬티 까고 궁뎅이 내놓고 한번 이러고 엎드려서 한번 잠을 자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거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아 근데 참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정신병원에다가 인도 궁뎅이까지 나왔지? 아, 워런 버핏의 오버센스. 이게 이제 저랑 동병상련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오히려 헛발질을 했던, 그게 바로 워런 버핏이 대만 TSMC 주식을 샀던 건데, 자, 이것도 역시 워런 버핏이, 내가 TSMC 주식을 샀다, 혹은 살 거다, 이렇게 그 마바라들처럼 이제 내다바이 치려고 그래서 입을 털고 다닌 게 아니라, 이것도 그 나중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13F에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 때는 2023년 3분기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TSMC 주식을 무려 6천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 당시 이제 AI 테마가 뭐 지금도 걸음마 단계라고 이제 젠슨 왕이 표현을 하니까 그때는 걸음마도 아니고 출산도 아니고 거의 이제 수정 단계, 착상 단계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AI 열풍이 불기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 당시 TSMC 주식을 워런 버핏이 6천만 주를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 원어치를 매수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바로 그 다음 13F에 보니까 갑자기 그 6천만 주 중에서 5,170만 주 거의 대부분을 전부 매도를 때려버린 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제 손절은 절대 아니고요. 수익률 한 10%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TSMC 주가가 그 이후로 지금 2배가 됐고요. 그나마도 작년에 엔비디아 급등, 그때는 거의 3배까지 갔다가 지금 고점 대비 이제 꺾인 게 2배예요. 그럼 이제 워런 버핏은 이 TSMC 주식을 왜 그렇게 급하게 겨우 10%만 먹고 털었냐.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2배고 작년이었으면 3배가 됐을 건데. 아니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게 어떤 주식을 10년 보유할 게 아니면 단 1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본인은 그렇게 두어 달 만에 그것도 5조 5천억이나 쏟아부은 그 대만 TSMC 주식을 단타를 치고 10%만 먹고 빠졌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워런 버핏이 말하기를
이제 하도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당신답지 않다. 대만 TSMC 도대체 뭔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지오폴리티컬 텐션, 우리말로 지정학적 긴장이 바로 TSMC 주식을 매도한 이유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TSMC한테 좀 미안했는지 그래도 TSMC는 매니지먼트가 잘 관리되고 있는 기업이고 파운드리에서 압도적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 그렇지만 여기보다 더 나은 투자 대상이 나는 있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고별사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TSMC 주가도 그 가치 투자의 대명사인 워런 버핏이 단차를 치고 빠진 종목이라고 해서 TSMC 주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럼 진짜 그 정보력이나 어떤 촉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워런 버핏이 말한 지오폴리티컬 텐션즈, 그 진영학적 긴장이 도대체 뭐냐? 혹시 중국이 진짜로 대만을 쳐들어가서 TSMC 공장이 박살난다는 그런 정보를 워런 버핏이 어디서 입수한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반사이익 가능한 부분이냐? 하여간 뭐 국내 기관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당시에 이제 엄청 그 분주했었거든요. 추가 정보를 막 얻어내려고. 근데 이제 지금 그로부터 2년이 넘게 흘렀지만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는커녕 주가만 그때 워런 버핏이 판 이후로 엄청나게 올라 버렸죠. 근데 이거는 뭐 실적이 또 그만큼 같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주가도 워런 버핏이 아무리 버렸다고 한들 작년 그 AI 열풍에서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연기금 뭐 이런 큰 손들이 봐도 여기 TSMC는 실적 올라가는 걸 보면 도저히 주가의 버블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실적하고 비례해서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저는 감히 워런 버핏하고 동병상련의 이제 심정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절대 틀렸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워런 버핏이 TSMC 주식을 판 게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저는 단지 너무 빨랐을 뿐이지 워런 버핏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분명 워런 버핏이 우려했던 지오폴리티컬 텐션즈, 지정학적 긴장이 여기서 이제 더 늦지는 않을 거고요. 분명 어느 시점에선가 현실화 될 거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뤄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증시는 그야말로 짧고 굵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는데 중간에 FOMC가 이제 딱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당장 오늘 밤 앞에 말한 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그다음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인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바로 내일 새벽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포드 실적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후에는 AI 테마에 있어서 지금은 사실 엔비디아에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이제 한때 쌍도 맞춰야던 AMD하고 그리고 또 전기차 픽업 트럭 제조사 리비안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우버랑 비만약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위고비 이 노보노디스크 실적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얼마 안 되지만 보탰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직접 투자하시는 이제 서학개미 분들은 뭐 이번 주에 우리 화요일까지 공휴일이니까 뭐 밤에 더 부담 없이 미국 주식 거래를 하실 거고 그렇게 이제 심심할 틈도 없이 월화 보내면 바로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첫날 증시가 개장하는데 제발 저는 뭐 우리 연휴 기간에 사우디고 뭐 같은 다 빠져도 좋으니까 그날 수요일 우리가 개장하는 날 새벽만큼은 미국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마침 그날이 FOMC가 또 개막하는 날이다 보니까 경계감은 또 무시 못하지 않을까. 거기다 그날 우리 수요일 날 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바로 다음 날이 또 옵션 만기란 말이죠. 참 그래서 이번 주는 딱 들어도 이제 짧지만 굵은 그런 한 주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나라의 보배인 어린이날에도 또 무소유 그 부처님 오신 날에도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